류재복 특파원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7일 한국에 미국 록히드 마틴의 MH-60R 헬리콥터 12대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승인했다면서 약 8억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DSCA는 이번 제안된 판매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한국 해군은 수색, 구조 등을 포함한 2차 임무와 함께 대잠수함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SCA는 이번 판매와 관련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오프셋 합의가 제안됐다고 알려진 것은 없으며 훈련과 기술적 조력을 위해 임시로 공학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해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 공고 때 AW159 와일드캣을 생산하는 유럽제 레오나르도만 참여해 수의계약 방식의 진행이 유력했지만 이후 MH-60R을 만드는 록히드 마틴이 판매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방사청은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MH-60R을 예산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 3월 입찰을 상업구매와 미국 정부 대외보증 판매인 대외군사 판매 경쟁 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방사청은 이번 DSCA의 발표와 관련 대외 군사 판매 절차에 따라 지난 5월 미 정부에 FMS 판매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미 국무부가 이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현재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은 기종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특정 기종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7일 한국에 미국 록히드 마틴의 MH-60R 헬리콥터 12대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승인했다면서 약 8억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판매 가능 여부 확인 요청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미 한해 MH-60R 헬기 12대 판매 승인 방사청 기종 결정 안대. DSCA는 이번 제안된 판매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한국 해군은 수색, 구조 등을 포함한 2차 임무와 함께 대잠수함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강화된 능력을 지역적 위협을 억제하고 본토 방어를 강화하는 억지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한국은 이들 헬기를 자국군에 받아들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DSCA는 이번 판매와 관련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오프셋 합의가 제안됐다고 알려진 것은 없으며 훈련과 기술적 조력을 위해 임시로 공학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해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 공고 때 AW159 와일드캣을 생산하는 유럽제 레오나르도만 참여해 수의계약 방식의 진행이 유력했지만 이후 MH-60R을 만드는 록히드 마틴이 판매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방사청은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MH-60R을 예산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 3월 입찰을 상업 구매와 미국 정부 대외보증 판매인 대외군사 판매 경쟁 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방사청은 이번 DSCA의 발표와 관련 대외 군사 판매 절차에 따라 지난 5월 미 정부에 FMS 판매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미 국무부가 이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현재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은 기종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특정 기종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8억 달러 규모 해상작전 헬리콥터 MH-60R 시호크를 한국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한국 해군이 추진하는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으로 시호크가 도입될 공산이 커졌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 공고 때 AW159 와일드캣을 생산하는 유럽 레오나르도만 참여해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뒤늦게 MH-60R을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이 판매 공문을 보내와 상황이 바뀌었다.
방사청은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MH-60R을 예산안도 안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입찰을 상업구매와 미국 정부의 대외보증 판매 방식인 대외군사 판매 경쟁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은 7일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12대의 MH-60R 헬기와 탑재되는 레이더, 내비게이션 시스템, 통신장비 등을 구매하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서리 방송은 8일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10억 달러 규모의 시호크 헬기 18대 구입을 미국에 요청했다면서 미 국무부는 판매 대수를 12대로 줄이고 대당 단가는 올려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DSCA는 MH-60R 시호크 다목적 헬기 12대와 장착 무기, 운용에 수반되는 레이더와 통신장비 등이 판매 목록에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시호크는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제작하는 최신의 기종 중 하나다. DSCA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한국 해군은 수색, 구조 등을 포함한 2차 임무와 함께 대잠수함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SCA는 또 한국은 강화된 능력을 지역 위험을 억제하고 본토 방어를 강화하는 억지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DSCA 발표와 관련해 FMS 절차에 따라 지난 5월 미국 정부에 FMS 판매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며 미국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은 기종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특정 기종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의 이 같은 해명에도 성능이 우수한 헬기와 동맹국인 미국이 판매하겠다고 승인한 만큼 시호크로 선정될 공사는 대단히 크다. 시호크는 길이 16.23m, 너비 2.36m, 높이 5.18m의 크기를 자랑한다. 메일로터 지름은 19.76m다. 최대 이륙重量은 9.927kg으로 헬파이어, 미사일과 어뢰, 기관총, 소노부위와 탐색 레이더, 다중 모드 레이드 등을 탑재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270km다. 와일드캣보다 크고 무거운 헬기다. 대잠수함 작전은 2.7시간, 대수상함전은 3.3시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시호크는 물밑 최대 500m 깊이까지 탐지하고 최대 수색 반경 18.5km, 최대 유효 탐지거리가 12.9km인 디핑 소나를 운영하다. 시호크는 현재 미 해군, 일본, 대만, 그리스, 스페인, 브라질, 태국, 터키 해군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해군은 1차 사업을 통해 와일드캣 8대를 도입해 작전 배치했다. 해군은 또 1991년부터 웨스트링스사의 링스 헬기 11대를 도입하고 1999년부터 승능이 개량된 슈퍼링스 11대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대의 해상작전 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와일드캣이 최신형이다. 지난해 8대를 들여온 와일드캣은 잠수함 공격을 위한 대잠어뢰 청상호와 소형 표적물 공격을 위한 12.7mm 기관총을 장착했으며 스파이크, 공대함 유도탄으로 공기부 양정 등 북한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최대 심도 360km까지 탐지가 가능한 고성능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전자광학 열상 장비를 장착해 먼 거리 정밀 감시 능력도 갖췄다. 제1은 길이 15.24m, 메일로터 직경 12.8m, 높이 3.73m다. 최대 이륙重量은 6.5톤이다. 최소 속도는 시속 291km다. 특히 기존 해상작전 헬기 링스보다 잠수함 탐지 능력이 4배가량 향상됐다. 링스의 수중형 음파 탐지기보다 탐지거리가 향상된 저주파 음파 탐지기가 탑재됐고 링스에선 사용할 수 없는 부표형 음파 탐지기도 운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 기종으로 시호크 헬기가 선정됐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며 연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은 2025년까지 해군 함정의 원거리 수상, 수중 탐지 및 공격 능력 향상을 위해 총 사업비 9,600억 원을 들여 대함, 대잠 작전 능력을 보유한 해상작전 헬기 12대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미국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의 시호크는 해상작전 헬기 8대를 구매한 1차 사업에서 유럽 레오나르도의 와일드캣에 밀렸으나 이번 2차 사업에서 서륙한 셈이 됐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방부의 국방안보협력국은 한국의 시호크 12대와 각종 장비를 8억 달러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호크 헬기는 길이 19.76m, 높이 5.18m, 최대 속도 150노트다. 디핑 소나와 선호 부위를 탑재하고 어뢰, 공대함 미사일, 기관총 등으로 무장해 대잠 작전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항공기 항제밍 GPS 체계 사업 F-15K 성능 개량 3종 사업은 미국의 보잉이 성능 개량 업체로 결정됐다. 이는 F-15K의 항제밍 GPS와 PR 식별 장치, 링크 16의 성능 개량 사업으로 26년까지 총 사업 3천억 원이 투입된다. 방추위는 이날 차기 소해함 건조 사업인 소해함 2사업의 사업 추진 기본 전략도 심의, 의결했다. 이 사업은 2035년까지 1조 8,800억 원을 들여 노후화한 강경급 소해함을 대체할 소해함 6척을 건조한다. 육군이 보유한 대형기동 헬기 치누크의 성능 개량 사업은 일정, 성능,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단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향후 군과 협의해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방사청이 밝혔다. 성능 테스트를 위해 레이더를 쏘지도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비싼 돈 주고 전투기를 빌려 쓰는 것이지 전투기 소유주가 아니다. 전투기 독립은 자주국방의 필수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탈 우리 전투기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가 만들었으니 달고 싶은 무기 마음껏 달고 원하는 만큼 개량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KF-X를 기반으로 우리는 빠르게 다음 전투기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함재기도 만들고 5세대, 6세대 전투기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수건인 전투기 엔진도 결국 만들 것이다. KF-X가 양산되는 날 우리는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 누구도 KF-X 전투기 사업을 비판해서는 안 되며 절대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야 한다. 만일 실패해도 아무도 탓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야 한다. KF-X 사업의 시제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나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미국에서 AES의 핵심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하였지만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AES를 개발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년을 노력 끝에 AES 레이더를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만들기 힘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대한민국이 만들어내자 많이 놀라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제기를 만들어서 언론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인도네시아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에 많이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분담금을 못 주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 만에 재협상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2,337억 원이 밀린 상태이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미납금 5천억을 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우리 측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라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간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있었다. 또한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우려가 최고의 쟁점이었지만
현재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내외 최첨단 무기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15일부터 20일까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최초로 공개되고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전시될 예정이다. 이 전시회는 국내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수출 활동을 증진하고 선진 항공우주기술 교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경연제로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한다. 공동운영본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신소재, 전자제어 등의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최신 항공기, 우주 및 지상 장비를 1730개 부스와 공항 활주로를 활용한 야외 전시장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군이 보유한 각종 첨단 무기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일반에 전시되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최초로 공개된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와 KF-16을 비롯해 기본 훈련기 KT-1, 고등 훈련기 T-50 고등 훈련기 등 국산 완제기도 위용을 뽐낸다. 국내 개발 중인 소형 무장 헬기의 시범 비행이 처음 진행될 예정이다. 아파치 헬기, 해상 초계기, 수송기 A400M을 비롯해 미 공군의 전자전기, 수직이 착륙기, 공중급류기, 프레데터 무인기 등도 볼 수 있다. 공군은 올해 창군 70주년을 기념하는 고공강화 시범, 의장대 공연, 국민조종사 임명식 등의 행사를 펼친다. 항공우주전시관과 창군 70주년 특별구역도 설치한다. 육군은 각종 명품 무기 30여 종을 소개한다. 4단 정찰용 무인 항공기, 전차 K-1, 장갑차 K-21, 자주포 K-9A1, 다연장 로켓, 복합 대공화기 비호, 화생방 정찰차 등을 실물 공개한다.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 등의 첨단 전투체계를 주제로 한 홍보관도 운영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볼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공군 블랙이글스와 오스트레일리아 민간 고개비행팀 막스-G가 화려한 공중 묘기를 선보인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수송기와 헬기 체험비행, 한미합동 고공낙하도 펼쳐진다. 행사 기간에는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엄, 미래지상군 발전 국제심포지엄, 국제무인항공기 시스템 심포지엄, 국제회전익 항공기 핵심 인증기술 세미나 등이 잇따라 열린다.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획득청장 등 각국의 핵심 인사와 관련 기업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군 당국은 이번 행사가 군사 및 세일즈 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전문 관람객을 위한 비즈니스 데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튜던트 데이,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퍼블릭 데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관람객은 서울 ADX 2019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차세대 전투기 다음 주 재협상 재개. 한국 일본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KEFX 사업 협상이 재개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KEFX 재협상 실무진들이 이르면 23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재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KEFX 시제기 생산 소식이 재협상 재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3일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는 KEFX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KE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한국실무협상팀은 방위사업청 6명, 한국항공우주산업 3에서 4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국방부 및 국영항공기 제작업체 관계자들과 협상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나여 협상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KEFX 실무 협상은 2018년부터 4차례 진행되었으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10월 말 이후 중단됐다. 프라보워 장관은 아직 공식적으로 KFX 사업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그간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에서 전투기를 구매하려 한다는 행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고 한다. 하지만 프라보워 장관은 군 시절 인도네시아 군에 태권도를 전파할 정도로 친한파 인사로 분류된다. 그간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의 현물 지급 방안 일부를 수용했다. 분담 비율을 20%에서 15%로 낮춰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요구 역시 당초 KFX 사업에 책정된 예산보다 줄어든 사업비 절반분만큼 줄여주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으로 기술 이전과 기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분담금 2,200억 원을 납부한 뒤 현재까지 5천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다만 올해 예산에 KFX 관련 예산으로 3천억 원을 지난해 배정하는 등 재협상만 타결되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납부금 2,200억 원과 관련 시설 투자 1,000억 원 등 이미 3천여억 원을 투자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사업 파기는 크나큰 손실이다. KFX 사업은 총 8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 건군 이후 최대 사업으로 꼽힌다.